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금요일 KTN 뉴스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에서는 예정된 것보다 적은 분량의 백신이 보급될 것으로 전해져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부 주에서는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의 공급 예정 물량이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주 당국은 이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는 백신 공급량이 예정보다 40% 감소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10개 주 이상이 백신 공급 축소를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지아주에서도 예정보다 적은 백신이 도착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다음 주에 9만 9천 개의 백신이 보급될 것으로 전해졌으나 6만 개만 보급될 예정입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공급량 축소는 우려스럽지만 모더나 백신의 공급이 시작되면 공급 부족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는 다음 주에 모더나 백신 17만 4천회 투여분을 공급받을 예정입니다. 각 주는 백신 접종 계획을 자체적으로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공급 예정량이 변경되자 주 정부들은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량 축소에 대해 보건당국과 화이자 측은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방보건부 측은 생산 문제로 인해 공급 간격을 늘리는 것이라고 밝힌 반면 화이자 측은 현재 창고에 수많은 분량이 남아있다고 말하며 공급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올해 말까지 기존의 목표인 백신 2천만 개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법에 대한 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협상이 길어지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시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후 5시 기준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법안에 대한 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으나 일부 세부 내용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방정부 셧다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양당은 정부 예산안을 경기 부양법안과 함께 통과시킬 계획이었으나 협상이 길어지며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오늘 중으로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토요일부터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양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기 부양법안에는 600달러의 경기 부양 지원금, 300달러 연방 실업수당, 임금 보장 프로그램 PPP 등의 소상공인 지원, 임대료 및 음식 지원, 백신 보급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로 평가되던 기업 면책 특권과 직접적인 주정부 지원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당이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법안 작성, 상하원 통과, 대통령 서명까지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는 다음 주 월요일 조지아를 방문해 데이빗 퍼듀 의원과 켈리 래플러 의원에 대한 지원 유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방카 트럼프는 밀턴시, 스와니시, 월턴 카운티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 또한 조지아를 방문해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지원 유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귀넷 교육청은 일부 직원들의 12월 임금에 코로나19 위험수당으로 700달러를 1회 추가했던 바 있습니다. 교육청은 어제인 17일 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육행정 직원 등 지난번에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던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확대 대상은 약 9천 명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매주 금요일 전해드리는 스포츠 소식입니다. 배준경 기자입니다. 애틀랜타 호크스가 2021 NBA 시즌을 앞두고 열리고 있는 프리시즌 일정 세 번째 경기에서 멤피스 그리즐리스에게 대패하며 프리시즌 1승 2패를 기록했습니다. 프리시즌인 만큼 컨디션을 조절하고 다가오는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경기들이지만 이번 시즌 동부 컨퍼런스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리는 젊은 팀들의 경기였기에 열기는 정규 시즌만큼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3쿼터 그리즐리스가 26번의 슈팅에서 12번을 성공시키며 46%의 필드골 성공률을 기록하고 반면 호크스는 23번의 기회에서 6번만을 성공시켜 26%의 저조한 기록을 남겼고 이날 승기를 넘겨주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치른 프리시즌 3경기를 놓고 보면 지난 시즌보다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선수층과 기존 유망주들의 기량 발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 1라운드 4순위 지명으로 호크스에 입단한 디안드레 헌터는 지난밤 15번의 기회에서 8번을 성공시켜 22점을 기록하며 팬들의 기대를 높였습니다. 호크스는 프리시즌 마지막 일정을 내일인 토요일 저녁 8시에 치르게 됩니다. 호크스는 다시 한번 멤피스 그리즐리스를 상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풋볼 소식입니다. 애틀랜타 팔콘스가 오는 일요일 템파베이 버캐니어스를 상대합니다. 팔콘스는 이번 시즌 이미 플레이오프 진출이 무산되었습니다. 오는 일요일 경기에서는 훌리오 존스도 출전하지 않게 되며 과연 같은 지구 2위인 버캐니어스의 플레이오프 진출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팔콘스는 이번 시즌 부진을 딛고 다음 시즌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팔콘스는 다음 시즌 알렉스 맥과 맷 샤웁 등 베테랑들과 재계약을 해야 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UGA 출신으로 두터운 팬층을 형성하고 있는 토드 걸리는 매 시즌 기대에 못 미치는 아쉬운 활약을 보이면서 팔콘스가 과연 걸리가 원하는 만큼의 계약을 제시해야 할지도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경기는 오후 1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NCAA 대학농구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인 선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16세, 17세, 그리고 18세 이하 농구대표팀에서 활약하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 NBA 글로벌 아카데미에 몸담았었던 대한민국 공주시 출신의 이현중 선수는 지금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위치한 데이비슨 대학에서 2학년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 농구의 미래라 불리는 이현중 선수는 지난 신입생 시즌 애틀랜틱 10 컨퍼런스 올 루키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현재까지 54.1%의 필드골 성공률, 47.5%의 3점슛 성공률을 기록하며 자신의 NBA 진출 꿈을 위해 활약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데이비슨 대학교는 NBA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에이스이자 현대농구의 가장 큰 아이콘 중 한 명인 스테프 커리의 모교이기도 합니다. 데이비슨 대학은 다음 주 화요일인 22일 밴더빌트 대학을 상대합니다. 토트넘 핫스퍼가 이번 주 일요일 오전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4위인 레스터시티를 상대로 리그 일정을 치룹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난 목요일 국제축구연맹 피파 푸스카스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푸스카스상은 지난 1년간 전세계 축구 경기에서 나온 골 중 가장 미적으로 뛰어나거나 아름다운 골을 선정하는 상입니다. 선정된 골은 지난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 경기에서 번리를 상대로 기록한 골입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팀 페널티 박스 앞에서 얀 베르통원이 걷어낸 공을 받아 70m를 드리블하며 상대 선수 6명을 따돌렸고 골문 앞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 골은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골, 영국 공영방송 BBC의 올해의 골,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선정한 올해의 골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선수로는 최초이지만 지난 2016년 말레이시아 출신의 모하메드 파이즈 수브리가 푸스카스상을 받은 적이 있어서 손흥민 선수의 이번 수상은 아시아인 역대 두 번째 수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어제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피파의 더 베스트 풋볼 어워즈 2020에서 화상 인터뷰를 통해 공을 잡았을 당시 주변에 동료가 안 보여 직접 70m를 달렸고 골을 넣은 직후에는 이렇게 대단한 골이 될 줄 몰랐다며 정말 환상적인 기분이라고 자신의 소감을 전했습니다. KTN 뉴스 배준경입니다. 조지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가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용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8일 오후 3시 3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1,776만 3,234명, 누적 사망자는 31만 9,702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23만 7,848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3,396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일리노이, 뉴욕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뉴욕,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저지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주 보건당국의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50만 265명,
누적 사망자는 9,3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6,149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38명 증가했습니다. 항원검사 양성 판정자는 누적 76,272명, 신규 2,342명입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44,811명, 누적 사망자는 717명입니다. 17일에서 18일 사이에 신규 확진 환자는 556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3명 늘었습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44,703명, 누적 사망자는 535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501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명 늘었습니다. 캅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32,016명, 누적 사망자는 527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451명, 신규 사망자는 2명 늘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부통령 부인인 카렌 펜스 여사와 제롬 애담스 공중보건서비스 단장도 이날 함께 백신을 접종받았으며 이날의 행사는 미 전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강요 중에서 백신을 접종받은 것은 펜스 부통령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접종 시기는 아직 알려진 바 없으며 바이든 당선인은 다음 주에 접종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은 다음 주 월요일 조지아를 방문해 라파엘 워녹 후보와 존 오소프 후보에 대한 지원 유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은 스와니시와 콜럼버스시를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리스 당선인이 조지아를 방문하는 것은 대선 승리 이후 처음입니다. 방문의 자세한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CBS의 보도에 따르면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 EEOC는 기업들이 사내 안전을 위해 고용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수 있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고용주가 사원의 질병 기록을 확인할 수 없도록 했지만 EEOC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종교적 믿음에 따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접종이 면제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미접종자를 사업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금지할 수 있습니다. 도라빌 남단에서 뷰포드 하이웨이를 이용하신 적이 있다면 뷰포드 하이웨이의 마리아라고 명명된 유명한 벽화가 한 건물 외벽에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벽화를 그린 써니너 판사반은 40년 전 공화주의 체제의 라오스에서 망명으로 온 그의 부모님을 통해 미국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투표 동료와 같은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벽화와 그림을 그리는 화가입니다. 써니너는 사회적 불평등을 예술의 관점으로 표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주요 벽화들은 다운타운에 위치한 애틀란타 메디컬 센터, 미드타운의 콜로니 스퀘어 또는 애틀란타 벨트라인의 폰세시티 마켓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한인 사회에도 코로나19 확진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에 따른 소문과 억측 또한 분분한 상황입니다. 성탄절 연휴가 다가오는 때에 예방에 더욱 만전을 기하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자발적인 검사와 격리로 코로나 확산을 막는 데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힘든 시간 속에서 2020년이 저물어 갑니다. 지난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